오늘은요, 해가 바뀌기 전에 5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UEP 성취도 평가를 간단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취도 평가를 보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몇 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을 길러서 시험에서는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실력을 더더욱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고자 하는데 제일 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듣고요, 어머님들도 아이와 함께 실전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중시해서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더 잘 발휘되는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 UEP 성취도 평가는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준비했어요. 처음에 앉으면 아이들이 오늘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면서 책상을 쳐다보는데요.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채점을 영역별로 하게 되었고, 안에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vocabulary, grammar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은 지문부터 그리고 쭉쭉 넘겨서 조금 긴 지문까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잘 쓰는 친구부터 이제 막 문장을 배우는 친구까지 이런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빨리 푸는 친구는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 저희 조금 천천히 푼 친구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조절하는 법을 연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했는데요. 사실 빨리 푼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풀어서 대충 풀거나 읽지 않고 장수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고, 70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점수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60분에 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감독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각 장수, 각 영역별로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어떤 데서 어떻게 시간이 걸렸는지를 저희끼리 이제 기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 친구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분이 걸렸네요. 여기에서 15분 이상 걸린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서 후다닥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더 정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느꼈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첫 장을 준비했는데 보통 보캐블러리 문제로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세 친구들이 하반기에 월드리바이즈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요. 보캐블러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이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척척 알아서 하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에서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 혹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이용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A, B, C, D까지 나와 있는 경우 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유형인지를 아이들이 잘 판단을 하고 빠르게 문제에 접근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머 파트도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머 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5세 친구들이 그래머를 많이 정리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머를 그래머로서 정리하지 않고 스피킹에서 얻는 규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정답률이 낮다 싶은 경우는 따로 그래머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킹에서 굳어진 이런 그래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맞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께서 아이가 그래머를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단어는 훑으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실전 문제를 풀으면서 감을 익히는 게 좋은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 주셔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머를 여러 영역 중에서 빠르게 정리해야 될 때는 이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파트가 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좀 지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빨리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영역 같은 경우는 리딩 파트로 가볼게요. 리딩 파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컴프레hension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잘 풀어주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친구들이 요즘 많이 틀리는 게 not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not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여기서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not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 정도는 잘 풀 수 있겠지 하는 문제들에서
실수가 나오는 게 보통 이런 유형입니다. 끝까지 잘 보라고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일러주셔야 하고, 또 집중력 높게 초콜릿을 먹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을 좋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Y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정말 컴프레hen션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답률이 갈리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묻줄을 그으면서 문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걸 풀었는데요. 지금 정답을 잘 맞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문 하나하나를 빠지게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밑줄 긋는 자체가 시간이 들여져서 사실은 깊이 있는 리딩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이제는 밑줄을 긋지 않고 핵심 키워드에다 동그라미만 치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체크만 하고 넘어간 후에 다시 필요한 경우 돌아가서 찾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친구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의 푸는 모습을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어머님께서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풀이 유형 중에 또 하나인 이름이나 숫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숫자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죠. 그렇지만 여기 문제에서도 어떤 숫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문으로 되돌아가서 풀게 됩니다. 그럴 때 포인트가 되는 숫자들을 동그라미 치는 게 도움이 되고요. 한 6세 정도의 친구들이 풀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숫자나 이름을 동그라미 치고 빠르게 찾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친구와는 달리 밑줄을 긋지 않고 깨끗하게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주었는데요. 제가 문제 푸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문제를 쭉 잘 이해하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풀더라고요. 그거는 친구의 스타일이니만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간단하게 A나 B 작게만 동그라미 치는 친구가 있고 문제가 길면 길수록 그거를 길게 동그라미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문이 길어질 경우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이 자체가 이 지문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A에다가 동그라미를 작게 쳐주거나 아니면 체크,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시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리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리딩 지문을 저희가 한 5개 정도 이상 준비한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문이 완벽한가 아닌가 아니면 친구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5개의 지문이 이어지는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같은 속도와 같은 강도로 달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지문, 한 개의 지문은 누구나 집중해서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한 양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5번째, 4번째 지문에 도달했을 때 과연 같은 집중력과 강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지문을 연습하는 양에서 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저희 성취도 평가 혹은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응시하면서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에버리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분 정도 내에 이 정도를 기술해 주었네요. 그런데 사실 5세 막바지에는 3단 구조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배우게 거기에 맞는 3문장을 쓰더라도 처음, 중간, 끝 이라는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즉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을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문단이나 혹은 구조를 나누어서 쓰는 것을 저희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 쓴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지문을 최대한 이용해서 밑줄을 꽉 채워주고 글씨도 바르게 써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The picture is very thrilling and exciting 이렇게 도입부를 써주었네요. 그래서 이런 도입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네, 잘 읽어봐야겠네 라고 선생님의 마음을 캡처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런 도입부의 훅 부분을 지금부터 쓰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5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잘 나아가고 있는지 성취도 평가를 본 거에 대해서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들이 아이들에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아이들이지만 테스트 보자라고 하면은 얼굴에서 긴장한 낯빛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또 실전 시험에서 중요한 시험 때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공부한 것 아니면 본인이 가진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께서 이런 시험의 결과뿐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푸는지 앞뒤로 어떤 코멘트를 받는지 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시험 보는
태도를 확인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다잡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적극적으로 응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